불볕더위가 엄청난데 우리 계좌도 좀 붉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우리 두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증시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하반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벌써 온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하반기에 접어든 지. 7월 이제 오늘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소 올 상반기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죠. 특히 6월 FOMC를 기준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시장이 좀 변동성을 가져왔었고 그 흐름 사실 아직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내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아마 조금 더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시장에서 조금 혼주세로 진행하고 있는 업종 섹터들, 종목들 특히 주도주 섹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에 무슨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종목에 좀 집중하면서 특히나 현재도 이제 2분기 실적 장세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한다면 사실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아마 하반기에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시장 달래기가 우리 증시에 통한 걸까요? 지난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 테이퍼링은 멀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고 또 코스닥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주도주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받치고 있는 소위 중심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계속돼서 현재 인플레이션은 조금 일시적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것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공존할 수 있는 게 시장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또 잘못되는 경우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인 조율보다는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도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또한 우리 국내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종목 간의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을 상방향으로 좀 맞추고 있는 만큼 앞서 이야기 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실적 장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신다면 이번 구간 어쨌든 잘 지나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 한 주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다음 주에 대한 어떤 기대적인 부분이나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차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번에도 김진욱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업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은 업종이 또 있습니다. 통신주입니다, 대표님. 올해 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다가 지난 6월 다소 부진했던 통신주들의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호실적 기대감에 SK텔레콤, KT, LG, U+, 통신 3사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대표님이 장기적으로 통신주 빅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장기적이라는 어떤 기간 자체를 앞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이제 네. 올해 단기적으로 2분기 또는 한 3분기 정도까지의 전망을 봤을 때 통신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기관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강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수가 현재 좀 고점인 구간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진행했던 유동성 장세의 어떤 힘을 빌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맞춰주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본다면 특히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커요. 그래서 그쵸. 배당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기관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 3사, 3사 다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들어갔던 부분 때문에 매출보다는 이번에 저는 좀 순이익 쪽에 좀 맞추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KT라든지 SK텔레콤, 마찬가지로 LG U+라든지 이 순이익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주가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지금 5G라는 어떤 기술력 때문에 상당히 크지만 사실 통신주도 방어주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좀 고점이라고 생각될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지금부터 좀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쪽을 봤을 때는 단말기 교체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달까지 이 단말기 교체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LTE 단말기를 이제 중단한다고 해요. 판매 자체를 중단하기 네. 때문에 자연적으로 5G 5G 로 세계로 넘어가는 바뀌게 되겠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현재 특히 3사 중에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때문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9월 정도까지 흐름을 좀 잘 보시고 10월 정도에는 이게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까지 비중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KT라든지 특히 LG U+ 같은 경우에 실적이 여전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주들의 진행 방향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맞게끔 뭐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방향, 뭐 물론 통신주들이 앞서 이야기드렸던 뭐 배터리 관련주처럼 뭐 하루에 막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신주의 역할은 포트의 센터에 좀 박아두는 정도의 종목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올림포스 김진욱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계속 지금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지금 올림포스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적용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올림포스 파동을 매매를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포스 파동의 매매 대응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번 시간 주가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면 활용 범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대형주, 중소형주, 심지어 주가 지수까지도 우리가 올림포스 파동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삼성전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매수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데 삼성전자를 올림포스 파동에 넣고 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굳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 물론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 작은 변동폭을 우리가 계속 뭐 감안하면서 보유를 하고 갈 때 즉 기회비용을 계속 소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삼성전자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하셨던 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위치라고 했는데 뭐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는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물론 여기에는 델타 바이러스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요.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에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적인 패턴을 볼 때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디죠? 요렇게 되는 게 바닥, 무릎, 허리를 뚫고 가는 흐름을 볼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 중심 캔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 캔들이 없는데 왜 여기가 허리가 나올까요? 라고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허리선을 돌파한 흐름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6월 달부터 그리고 저번 시간 7월 2일 방송 때까지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포스 파동에 들어간 이 허리선에 대한 강한 반등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로 14.5%나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SK테크놀로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물론 이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6월 달부터 나왔다고요. 6월 달부터 나왔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기준은 앞에 저기 캔들 보이시죠? 여기 캔들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허리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중심 캔들이 저 앞에 음봉 캔들이었다는 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지지와 저항. 자, 어디에서 저항을 받았죠? 머리.
머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주가의 추이를 한 21만 원 선에서 글쎄요 조정이 좀 나올까요? 다시 올라갈까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양봉과 거래량이다 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한 번 더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허리선에서부터 벌써 여기 48% 중심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리부터 무려 48%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서너 번째 이 올림포스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예시를 드렸던 종목들 과연 지나고 나간 자리, 지난 자리에 대해서 제가 이 기법을 적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있으시다고 글들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자,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여 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머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항을 맞고 있다 해서 주가의 현재 위치는 현재 머리다 해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렸던 현재 위치에 그리고 덧붙여서 매매 대응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야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했던 허리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어깨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머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대응의 기준은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상한가를 잡아라. 예, 상한가입니다. 매일매일 구경하고 싶은 상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망하는 상한가죠. 자, 상한가의 중심선 물론 상한가가 기준이라기보다는 강한 캔들의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중심 캔들의 기준선 허리선을 균형 가격으로 두고 여기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캔들이 파동이 들어오겠죠. 자, 가장 중심선을 제가 균형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균형 가격에 대한 대응에서 한 발 더 나가보면 이 파동 안에서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중심 캔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균형 가격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구단은 어떻게 해요? 외우시잖아요. 예,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거래량은 중심 캔들의 거래량보다 적어야지 확률이 높겠죠.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확인하시고 중심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또는 중심 캔들이 2개 또는 짧은 추세까지 제가 중심 캔들로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횡보 또는 변동성이 들어오는 이 눌림목 구간의 거래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강력한 허리, 사람이나 캔들이나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허리가 강해야 종목들이 살아납니다. 허리선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절반선인 어깨와 상단선인 머리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주는 차트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진행들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진행하고 있는 캔들이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종목들이 확률이 좀 높아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장 크게 부합되는 종목이 바로 SK 테크놀로지겠죠. 중심 캔들 이후에 거래량이 줄었죠. 그리고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다시 한번 중심 캔들 나오고 거래량 줄고 저점 들어 올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가면서 중심 캔들도 위로 올라가고 거래량 축소, 저점 상승 그리고 강한 파동 즉 M파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저 앞에 크게 만들어놨던 중심 캔들의 머리까지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중심 캔들부터 48%나 상승을 했네요. 아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아마 최근에 SK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폭으로 좀 움직여준 이목을 좀 집중시켰던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캔들 한번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중심 캔들부터 무려 137%나 올랐던 서전기전 이 캔들 또 보시면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또 미리 나온 종목 캔들 가지고 끼워 맞히는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종목 SNS텍 오늘 크게 상승 나왔죠.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중심 캔들에서 거래량 줄이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죠. 끼워 맞췄구나.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최근에 시장이 실적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수급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중심 캔들 나오고 거래량 줄었죠. 굉장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면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보따리 풀어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따리 지금 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보따리 종목. 마찬가지로 중심 캔들이 나왔습니다. 얘는 어디에 지금 버티고 있나요? 머리에 버티고 있네요. 거래량이 줄었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나올까요? 도대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실적, 수급, 모멘텀까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 들었던 종목들이 2주, 3주 또는 단 일주일 만에 파동을 상방으로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SK하이테크놀로지부터 다시 한번 들고 들어가는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야, 이 종목은 정말 정확하다, 그죠? 중심 캔들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선까지 거래량도 바짝 줄였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이길래 도대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처럼 거래량을 바짝 줄이고 지금 현재 저점도 올라가고 있네요.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과연 이런 종목들은 SK하이테크놀로지처럼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정기전, 물론 패턴을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 끼워 맞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크게 올라갔던 패턴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시로 가져왔던 종목들이 현재 올림포스 파동에 딱 들어맞는 이 패턴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해서 이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림포스 파동에 허리를 지키고 어깨를 지키고 머리를 타고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마치고 바로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보면 허리, 어깨, 머리 중에 가장 강력한 허리선을 받치고 있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마 방송 들어오시면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종목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올림포스 파동의 첫 번째 현재 주가의 위치를 파악할 때 제가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유사 패턴 종목 한번 보실까요? 우와! 저 앞에서 중심 캔들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여기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어떤 종목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흔들고 빠지고 오르고 하는데 버티고 있을까요? 버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래량은 중심 캔들에서 분명히 줄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종목의 위치는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마치고 제가 지금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사실 급하게 따라 붙거나 들고 뛰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매수하시고 또 강하게 뛰어오르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도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까지 올림포스 강의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매매 대응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는 만큼 수익이 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